안녕하세요. 해결사 김교장의 김신영 교장입니다.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아시다시피 뭐죠? 그쵸? 면접이죠?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은 면접의 팁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내용과는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요. 여기 지금 빨간색 내용 보이시죠?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핵심 내용은 대학은 학생, 너, 당신의 무엇을 평가하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꼭 권장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원서를 접수한 대학의 홈페이지를 꼭 방문을 하셔서 전형을 살펴보시기 바랐는데요. 저는 이거는 원서 접수 전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원서를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면접 날짜가 혹시 겹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6교대 같은 경우에 교대를 막 6교대, 보통 우리가 6개의 대학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교대 가겠다고 6교대를 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개 3개 정도 빼놓고는 다 날짜가 면접 날짜 같거든요. 작년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면접을 실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 같은 경우도 그 전형에 따라서 면접 날짜가 일치한다면 내가 원서를 6개를 냈어도 실제 면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단지 그 면접 날짜에서 날짜는 같지만 오전 오후라면 거리를 생각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요.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수험 번호가 앞에니까 먼저 일찍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면접 번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다 끝나고 다 같이 퇴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 홈피에서 여러분이 그 면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서류는 몇 퍼센트, 대부분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또 교과 전형에 있어도 뭐 여러분 확인이건 하셨을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은 이렇게 면접을 또 하거든요. 교과 전형은 보통 수시 교과 전형이 면접을 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면접을 하는데 서류 100으로 하는 학교가 또 일부 있죠. 한양대나 숙명여대나 이런 학교들의 일부 전형들은 서류 면접 100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 내용들을 미리 정리한 자료들이 이게 에듀넷인가 어디에서 정리를 미리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돼 있어서 제가 이거 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는지도 나와 있어요. 보통 한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있어요. 2.5배수도 있고 막 그러고 학교가 쭉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류, 그러니까 그 서류가 몇 퍼센트인지 서류를 100으로 하기도 하고요. 서류를 70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50인 학교도 있어요. 50대 50인 학교도 있고 서류 70대 면접 30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근데 이렇게 정리된 걸 보시지 마시고요. 대학에 가서 그리고 면접 문항이 기존 문항들이 공개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홈페이지에 꼭 방문하시라.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여기 방문해서 역효과가 나는 게 그 대학에서 이걸 중요시한다고 또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되면 추가 질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그걸 막 발표를 하네.
그럼 추가 면접에서, 그러니까 면접 대답한 내용을 추가 질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활동이나 그런 내용을 주로 묻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이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뭐 토론도 하고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학생 1인당 그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가 배치가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면접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면접을 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의 좀 여러분이 좀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강점을 혹은 약점을 소개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준비 안 하면 거기서 막 떨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막 평가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막 떠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좀 준비해서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강점, 약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거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을 한 줄로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를 한 줄로, 그러니까 우리 글쓰기로 따지면 연역법이죠. 두갈식이죠. 정리하고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여러분의 면접 시간이 10분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기가 10분짜리 준비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분 이내로 여러분이 재밌게 좀 준비를 해서 가면 긴장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인적성 면접,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인적성 면접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또 일부 학교들이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 생각을 해보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심층 면접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막 걱정을 해요. 이 제시문의 대답을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이 내용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시문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받자마자 막 답을 이거 답이 뭐지? 뭐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시문이 나오면 제시문 안에 답이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려요. 제시문을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반복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제시문에서 딜레마거든요. A 아니면 B, 너는 뭘 선택할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지침에서 제시문에서 여러분이 답이 똑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학업적인 거 있죠. 뭐 물리에서 정답을 딱 요구하는 이런 건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여러분이 선택을 무엇을 하는데 그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된 논리적인 근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할 때 나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어떤 가치관을 가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내 전공과 관련된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시사에 대해서도 좀 밝은가,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답만 했다고 그거를 제시문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을 발표하고 나면 반드시 제시문에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 질문이 뭐가 올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거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예시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예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가 더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그날 교복 입고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학생의 신분이, 이 학생이 어떤 학교 학생이며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 이런 것들을 밝히면 절대 안 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교복을 입고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교표가 없는 교복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교복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날 내가 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라 이렇게 하던데 뭘 입고 가죠?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복장은 저는 편안한 복장보다는 단정한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학생스럽고 단정한 복장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화장을 평소에 좀 많이 하던 학생들도 이날 갈 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이 감점이다 뭐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화장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포인트, 대학은 당신의 무엇을 평가하나, 제가 이게 오늘 핵심 용어인데요. 대학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인성을 평가한다, 혹은 적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적,성. 인성, 아실 거예요. 인성. 여러분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학생이 품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똑같은 소리인데, 학업 역량. 학업 역량에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과 좀 다른, 독특한, 이 학생의 창의성, 이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른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전공 적합성. 전공에서 어떤 부분, 이 학생이 이쪽 분야로 와서 잘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전공 적합성. 이것들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인성만 본다, 혹은 전공 적합성만 보는 학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 역량만 본다든지 아니면 인성만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접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인성만 보겠어요? 아니면 전공적 적합성만 보시겠어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다 대학에서 보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주도성.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열정. 여러분이 얼마나 그 분야에 못 가서 환장하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뭐까지 해보는가, 얘가 이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것들, 이 학생이 이쪽으로 얼마나 갈구하며 가고 싶어 하는가, 이것들이 바로 자기 주도성이에요. 여러분이 뽑을 때 선생님이 시켜서 그걸 한 학생과 자기가 이쪽으로 못 와서 환장을 한 학생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그쵸. 그쪽에 굉장히 전공 적합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성이 없이는 이 학생이 학문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이날 면접에서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그날 반드시 보여주고 와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보여주냐?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이것들이 지금 3학년이죠. 고3은 여기까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고 학생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뒤 학생은 심지어 중3부터는 아시죠? 예,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합전형을 치러야 되거든요. 학생부 전형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3은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생기부, 제가 자소서 쓰는 거에 대해서 6강좌를 올려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라.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증명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서 제가 이걸 보여주라 말씀드렸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을 드러내라. 자기소개서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는 그날
인적성, 그리고 열정, 이것을 평가하는 이 항목의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다 읽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1학년 때 국어교과에 이거 써놓은 거야. 내가 국어 계열로 가는데. 그러면 국어교과에 써놓은 그 내용을 선생님이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고 써 있는데 여러분은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 썼는지 기억이 안 나면 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중에 어떻게 기억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원에서 그걸 가르칠 때 학생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래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정리해보고 기억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서 갑자기 물었는데 아, 선생님, 심사위원님, 전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확인해보고 가라.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본인이 썼잖아요. 그 내용을 물었는데 본인이 모르면 끝장납니다. 왜? 거짓말이잖아. 여러분이 실제 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또 굉장히 큽니다. 그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단어 한 단어씩 밑줄을 그으면서 거기다가 다 토를 달아서 다 기억을 하고 가고요. 봉사활동 기억해야죠. 봉사활동 그렇게 적혀 있어. 심지어 거기 봉사활동 세특도 적혀 있어. 그것들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거 할 때 힘들었던 일이 뭔지, 그거 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뭔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을 그날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쓴지는 모르겠고,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교과 활동에 적힌 어떤 내용에서 전공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여기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전공과 관련된 교과 활동의 내용들, 혹은 그 밖의 것도 여러분이 꼼꼼히 저는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내가 물리만 본다, 그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교과 활동의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의견도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얘가 이것을 잘 해결하였다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무엇을 잘 해결하였다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 그것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게 뭐였나, 그리고 모르면 기존 담임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게 뭐였어요, 선생님? 뭐였는데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인상 깊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특히 여러분이 이 중에서 생기부에 쓴 거라면 그 항목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썼다, 자소서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역할을 둘이 맡았어. 그러면 둘이 맡은 것이 얘는 뭐고 나는 뭐였는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프로젝트 연구 혹은 소논문을 썼어. 그러면 그것들이 A는 뭐를 했고 B는 뭐를 3인 공동 연구다. 그럼 C는 뭐를 했는지, 그리고 소논문을 썼다면 연구 방법론, 예를 들어 주제를 어떻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목적, 필요성 어떻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용어, 거기서 용어를 내가 정의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실험 논문인지 아니면 조사 논문인지, 이런 것들을, 문헌 연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가 한 것들이 지금 그때 가서 면접 볼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봉사활동 할 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심사위원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자소서에 써 있는데 그걸 물어보셔요. 이거는 이런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는 자소서에 썼고 심사위원께서 그걸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써 있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물으시면 딱 묻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거기서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자소서에 다 써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 심사위원이 그거를 읽어보셨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가고 있다? 그것은 질문에도 맞지 않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께서는 A를 질문하는데 나는 A는 놔두고 추가 답변을 덧붙여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선생님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정확한 답을 하고 그것이 생기부에 적혀 있든 자소서에 적혀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정리해서 아는 바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소서에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딸딸 이어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한다. 그걸 다시 물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로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막 걱정을 하는데 내가 1학년 때는 A 분야로 가겠다고 직업희망을 적었는데 진로를 2, 3학년 때 달라졌다든지 어떤 애는 심지어 1, 2학년 때는 생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인문계로 바뀐 거야 심지어.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1, 2학년 때 간다고 한 걸 바꿔갖고 나 감점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냥 궁금함에 대해서 해소하게 답변을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다. 내가 그 진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자소서에 쓴 내용과 상이하게 다를 때는 거짓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쓰신 거가 사실은 여러분 사실대로 썼을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인데요. 아니 그럼 어떤 학생은 그래. 나는 1, 2, 3학년 때 다 의사라고 써 있는데 왜 진로 희망을 의사라고 했 당연히 물어보는 얘기죠. 나는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물어보지? 그 심사위원들께서 물어보시는 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막 충격받아가지고 어머 나 이거 어떻게 막 떨어가지고 그 다음 대답을 못해 막 긴장해서 그러지 마세요.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부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된다. 예. 수상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상을 여러 가지 막 심지어 그냥 뭐 50개를 수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진짜 5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상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전공과 관련된 특이한 수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수상 경력에 대해서 묻는 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게 어떤 활동에서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때 내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생기부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에 수상 경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독서 활동 들어가잖아요.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 3개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책들을 다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의 전공과 모든 학교 마찬가지지만 나의 전공과 관련된 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읽고 저도 한 1년 전, 2년 전에 읽은 거 저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엔 굉장히 의미 깊게 읽었는데 뭐 3년 된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기억 못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그 심사위원이 그 책을 읽었을 수도 있어, 최근에. 그래서 거기 주인공도 기억하는 거야.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책을 다시 읽고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책 그 정리하면서도 전공과 관련된 책들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시는데, 가능하면 나의 전공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도 그렇지만, 이 책에서 어려웠던 점,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었나, 이 책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어디였나,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그날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재상을 제가 보여줘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대학은 너의 무엇을 평가하나. 제가 아까 이거 제시했었어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요것, 인성과 적성과 자기 주도성. 근데 여러분의 대답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서 가야 될 것들, 이날 여러분이 면접에서, 토론은 요즘에 좀 빠졌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못해. 평상시에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해. 내가 근데 종합전형에 적합하냐? 적합하진 않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에서 말 잘하는 사람 뽑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뽑는 거냐면, 정말 그 분야에 얘가 정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진짜 철철철 넘치고, 근데 열정이 넘치다고 하니까 그날 막 대답을 할 때 하나를 묻는데 막 10개를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한된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10분 내외야. 모든 학교가 똑같아. 그러면 10분 동안 내가 입학사정관님께서 혹은 그 심사위원께서 물으실 게 있어. 물으실 게 있는데 나만 혼자 대답을 다 해. 그것 끊기도 막 힘들게 막 떠들어대. 그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일은 없죠. 말 잘하는 학생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물을 때 그거의 핵심어를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핵심어에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할 게 있다. 제가 이게 오늘의 핵심 팁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에도, 제가 여기서 자소서를 썼잖아. 제가 6강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소서의 비밀에서.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자기가 직업을 갖게 되잖아. 그 직업인이 갖춰야 될 인재상이야.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하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쪽에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 어떤 다른 직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인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소서도 그쪽 방향으로 쓰셨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의대를 지망하셨습니까? 혹은 왜 학생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학생은 의사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의 답은 한 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의사가 가져야 될 인재상이겠죠. 근데 제가 어떤 학생 면접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듣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것도 똑같아. 그러면 인재상을 다지기 위해서 대학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역량을 쌓기 위해서.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럼 우리 대학에 의대에 진학을 하면 학생은 뭐를 하고 싶나요? 학업 계획서를 묻는 거죠. 뭘 하고 싶나 그랬더니,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빛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는 지금 면접을 보는 자리고 본질에 맞지가 않아. 나는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의 역할이 홍보하는 겁니까? 대학에 와서 하는 게 홍보야. 우리 학교를 빛내는 게 의사로서 빛내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빛나려면 신문방송학과나 홍보 쪽에 관련된 영상학과나 이런 쪽을 갔어야죠. 의대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죠. 의대를 간다.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말을 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니?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얘가 막 5분 6분 쓴다? 이런 애하고 이거 1번 2번 학생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물으면 훌륭한 의사가 뭔지 또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의사랑 그러면 그 인재상을 지금 뭐 건축학과 내는 애도 있고 교대를 내는 학생도 있고 그잖아요. 생물과를 내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국어 국문과를 내는 학생도 있고 그 학과에 따라서 내가 인재상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쓰긴 썼지만 진짜 지금도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과를 네가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역량이죠. 자질이죠. 의사라면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면 답이 떠오르죠.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을 희망하시는 교대를 혹은 사대를 가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바로 인재상이 되겠죠. 의사를 만났는데 홍보는 되게 잘해. 막 그냥 말도 너무 재밌게 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학업 계획이겠죠. 전문성이 없네? 이 사람을 여러분은 전문성이 없는 의사한테 가고 싶어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대학에서 할 일이지. 그건 고등학교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대학에서. 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을 갖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줘야죠. 그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에서 봉사활동에서 책에서 자율활동에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걸 보면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대답해서 그 심사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그걸 물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답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님들께서 기본 질문할 것은 갖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답을 한 걸 가지고 추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학과의 인재상을 보여주라. 여러분의 봉사활동, 여러분의 동아리활동, 여러분의 자율활동, 여러분의 독서활동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내가 했던 사례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매력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길게 중언부언하는 건 좋지 않다. 거기서 묻는 요점만 대답을 하는데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의 인재상을 보여주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은 지금 면접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 같지만 의외로 면접에서 자지우지에서 떨어지고 붙는 학생은 많진 않아요. 추가 합격까지 했을 때 많은 학교들이 30% 거기 내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는 뭐냐면 원래 1차 합격 그 순위 플러스 얘네가 빠져나간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여러분을 막 떨어뜨리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질문을 댓글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 중에 있고 특히 1학년이나 2학년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특히 1, 2학년이 자소서 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으면 생기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을 누르셨다가 제 화면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학년 여러분 면접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